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박충훈입니다. 금일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어떻게 기입이 되고 계정별 원장으로 어떻게 전기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거친 후에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가 만들어진다고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인 계정별 원장으로의 전기 과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회계 자료를 확보를 누가 먼저 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가 갈라지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형사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민사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간략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 볼 테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가 일단 적어 놓았는데요. 간략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요. 그런데 이 예는 정말 간략한 예고, 이런 거래는 기업에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의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고 간략한 예로서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날 120만원치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고, 이 중 80만원어치를 4월 1일 날 1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네요. 4월 20일 날 직원급여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4월 25일 날 은행 차입금 이자로 1만원을 지출했다라는 간단한 예로 분기를 끊고 계정별 원장에 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거래의 판료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산의 자리가 어디인지, 부채와 자본, 비용과 수익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 시간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먼저 3월 1일 날 상품, 상기업이겠네요. 상품을 사서 파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분계장에 상품의 매입이니까 상품이 들어왔겠죠. 재고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재고자산만큼 120만 원을 기입을 하면 되고요. 그죠? 현금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겠네요. 120만 원.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120만 원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월 1일 날 100만 원을 외상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했으니까 매출이겠네요. 매출은 수익, 수익은 대변자리겠죠. 그래서 대변자리에 매출 100만 원 기입하고요.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받을 채권이 발생했겠네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발생, 차변이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 차변에 100만 원 기입을 합니다. 그런데 80만 원어치가 나갔으니까 재고자산이 80만 원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자산, 상품은 자산, 감소니까 대변자리에 가겠네요. 그래서 80만 원. 이것은 곧 나갔으니까 매출로 원가로 발생하겠죠. 매출 원가 80만 원이 비용으로서 차변에 기입이 될 겁니다. 그죠? 4월 20일 날 직원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에 10만 원을 기입하면 되고요. 그죠? 현금. 직원급여는 비용이죠. 판관비. 비용은 차변의 자리. 그래서 날짜를 적고 직원급여를 적고 10만 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4월 25일 날
은행 사입금 이자로 1만 원 지출,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고 치면 날짜를 적고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자리겠죠? 그래서 현금 1만 원을 적으면 되겠고, 그죠? 이자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 자리죠? 비용 자리는 어디? 차변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적습니다. 자, 거래의 판로수에 따라서 붕괴를 끊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붕괴를 끊었으면 이것을 계정별 원장으로 옮겨야 되겠죠? 옮기는 과정을 우리는 전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장부에다가 옮긴다. 옮길 전자, 장부 기자. 그래서 전기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 여기 나오는 계정들은 다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계정이 나올 거고요. 매출채권 계정도 나올 거고, 매출 계정, 매출원가 계정, 직원급여 계정, 이자 비용 계정, 현금 계정이 이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죠? 자, 3월 1일 날 날짜를 적습니다. 재고자산 계정으로 가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으로 가서 12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120만 원 적습니다. 현금으로 나갔네요. 그죠? 그러면 현금 계정으로 가야 되겠죠. 현금 계정으로 가서 날짜를 적고 대변에 발생을 했으니까 그대로 120원 적습니다. 120만 원. 매출채권 발생했네요. 매출채권 계정 갑니다. 4월 1일 날짜를 적고 100원 적습니다. 매출이 발생했네요. 그죠? 매출 계정으로 가서 대변에 100원 적습니다. 날짜를 적고. 그리고 직원급여 10만원 직원급여 계정으로 갑니다. 그죠? 여기에 날짜를 적고 차변에 10만원 적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날짜를 적고 현금 계정에 10만원 적으면 되겠죠. 매출원가 이걸 빼먹었네요. 매출원가 계정으로 갑니다. 매출원가 계정 가서 차변이니까 날짜를 적고 4월 1일 날짜를 적고 80원 기입을 합니다. 재고자산 빠져나갔네요. 그죠? 원가로. 그러면 재고자산 계정으로 갑니다. 대변에 날짜를 적고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짜를 적고 80만원 기입을 합니다. 이자 비용 발생했네요. 그죠? 이자 비용 계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변 1만원이니까 그대로 1만원 적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현금 계정으로 갑니다. 4월 25일 날 현금 1만원 적습니다. 자, 이렇게 붕괴된 것을 각 계정별 원장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기를 한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건데요. 붕괴장이 일어나서 전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만 보더라도 역붕괴가 가능해야 되겠죠. 붕괴가 끊어지면 이 붕괴장을 보면 거래가 어떤 것이 발생했구나 추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붕괴가 끊어졌고 전기 과정으로 계정별 원장으로 넘어왔으니까 반대로 계정별 원장만 쳐다보면 역붕괴를 내서 거래에 대해서 역으로 추산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붕괴장하고 위에가 없다고 상상하시고 계정별 원장들만 있다 보십시오. 지금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날짜를 쫓아가면 알 수가 있을 듯 하죠. 그런데 제가 도입 부분에 이 거래는 간단한 예고, 기업에서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쳐다봐서는 역붕괴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마법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3월 1일 날 분기장을 보니까 현금으로 나갔네요. 그죠?
현금으로 나가고 현금으로 구입해서 재고자산이 들어왔습니다. 갈로에다가 현금을 쳐보겠습니다. 상대 계정을 적었는데 이것만 쳐다봐도 3월 1일 날 재고자산 상품이 120만 원치 들어왔는데 현금을 주고 사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현금이 아니다, 외상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외상 매입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 계정에 120만 원이 기입되어 있겠구나, 상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다시 현금을 적겠습니다. 재고자산 80원이 나갔네요. 그죠? 4월 1일 날 나갔는데 왜 나갔다? 매출 원가로 빠지는 거다. 매출 원가 상대 계정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가구나. 그런데 여러분, 재고자산이 원가로 아니고 그냥 팔려 나갈 수도 있겠죠. 원재료가. 왜? 다른 공장에서 친구가 같은 업종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물건이 모자란다. 야, 좀 빌려줘. 아니면 나에게 원재료 좀 팔아. 그러면 이거는 매출 원가가 아니고 매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 계정을 적어 놓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확인이 되죠. 자, 매출 채권 보면 당연히 매출 상대 계정 매출로 적으면 팔았는데 못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매출 계정에 가서 상대 계정인 매출 채권이라고 적으면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상대 계정에 현금이다 적으면 매출은 했는데 돈을 받았다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 계정을 적어두면 알 수 있다. 이것도 해볼까요? 직원급여 10원이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줬는지, 이것만 보면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로 쏘아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돈을 못 주고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기장에 현금으로 줬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 계정을 현금으로 적었다. 그러면 현금 10만 원으로 직원급여를 줬거나 당장에 알 수 있죠.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현금을 적으면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매출원가도 마찬가지겠죠. 매출원가에 4월 1일 날 80만 원이 발생했는데 뭐다? 재고자산. 그죠? 팔려 나갔다. 원가로 빠져나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현금 계정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재고자산이라고 적으면 상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이 나갔는데 상품을 구입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고자산이라 적지 않고 이자 비용이라 적었다. 이자 비용.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지급될 거겠죠. 그죠? 이자 비용 있네요. 이자 비용. 그죠? 여기는 직원급여. 그래서 상대 계정을 계정별 원장에 상대 계정을 적냐 안 적냐에 따라서 적으면 역으로 분기장을 역분기 가능하고 이것만 쳐다봐도 이런 거래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단방에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죠?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상대 계정을 적어 두겠죠. 왜?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이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돈을 막 쓴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회계팀의 입장에서도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사실상 모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상대 계정을 적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분기장에는
분기를 쳐서 각 계정별 원장으로 정기는 하겠지만 분기에 이상한 거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상대 계정으로 해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기에는 두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이나 아니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또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계정별 원장만 확인을 해서는 안 되고요. 확보를 해서는 안 되고 분기장도 같이 확보를 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확인이 되셨죠? 이처럼 분기장의 위력은 효과와 위력은 대단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분기장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된 과정과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를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